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수와 연산 두 번째 시간 무리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무리수라는 거는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해서 3학년 과정에 가서 배울 겁니다 라고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러면 유리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유리수가 아닌 수들은 모두 무리수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 무리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유리수가 어떤 거였죠? 유리수는 분모 분자가 정수이고 분모가 0이 아닌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수들을 유리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우리가 소수로서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공부한 거 어떤 거 있었죠? 파이 있었죠? 원주율 파이가 3.1415, 92, 65, 35, 89, 79 얘가 계속해서 순환하지 않는 이러한 무한소수의 모양이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 제곱근 중에서 16의 제곱근 같은 경우는 유리수에서 찾아낼 수가 있었지만 2의 제곱근이나 3의 제곱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중에는 없었죠. 그래서 2의 제곱근을 우리가 기호를 사용해서, 근호를 사용해서 루트 2 이렇게 나타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루트 안에, 근호 안에 들어있는 수가 제곱수가 아니어서 이 근호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이런 수들을 이제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고, 얘도 이제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기 때문에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럼 얘가 왜 순환하지 않는지,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루트 2, 루트 3, 루트 5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무리수가 되는데, 루트 4라는 것은 루트 안에 지금 4가 들어있어서 4는 2의 제곱이 돼서 2가 돼버리죠. 그래서 루트가 있다고 해서, 근호가 있다고 해서 다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고, 근호 안에 들어있는 수가 제곱수가 아닐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리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리수를 배웠고요. 그러면은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다 합쳐서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는 실수의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기로, 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쳐서 우리가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 하는 수를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거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배우는데,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실제하지 않는 수, 허수를 하는 걸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수에 대한 것까지 고등부에 가서 거기서 수가 완성이 되는 거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실제하는 수, 실수까지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쳐가지고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리수, 자, 기왕 우리가 이제 수가 완성이 됐으니까 수를 정확하게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 유리수는 어떠한 수들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했냐면, 아까 이미 정의는 했죠. 분모 분자가 정수이고 분모가 0이 아닌 분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고, 유리수에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또 세 가지 있었죠. 어떤 거?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수를 분류할 때 정수는 양수와 영과 음수다 이렇게 분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니죠. 양수와 양의 정수는 분명히 다릅니다.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있었고, 정수 아닌 유리수는 이제 유한소수, 순환소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리수, 자, 무리수는 아까 얘기했죠. 유리수가 아닌 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자, 그런 걸 얘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 단원에서 무리수에 대한 거 자세하게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자, 수를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는 자, 실수가 있고, 실수라는 집합 안에 어떠한 수들이 있어요? 실수라는 집합 안에 우리가 수를 집합으로 포함 관계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실수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유리수가 있다면 여기 유리수 안에 또 정수가 들어있고, 정수 안에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와 영과 자연수 이러한 것들 들어있고, 요 바깥에 무슨 수가 있는 거야? 유리수가 아닌 수, 우리가 무리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이 실수가 되는 거, 유리수와 무리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 자, 그리고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고, 무리수는 혼자
자, 따로 포함하는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의 지금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수 분류하는 것까지 이해하세요. 그럼 우리 이제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 다음 벤 다이어그램에서 빗금친 부분에 속하는 수를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실수의 집합 안에 유리수가 들어있고 빗금친 부분에 들어가는 수는 실수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 무리수 찾으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자, 1번 봤더니 루트 0.4 순환소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루트 0.4 순환소수는 이걸 지금 0.4를 학생들이 또 오랜만에 순환소수가 나오니까 이걸 순환소수를 안 보고 10분의 4는 무리수 이렇게 하는데 얘는 자 0.4 순환소수니까 9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루트 9분의 4는 3분의 2가 돼서 요거는 유리수가 되죠. 제곱수니까 9분의 4가 7분의 2 얘는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거니까 당연히 유리수. 자, 파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될 수 있고 3.14 파이를 3.14로 쓰니까 얘도 무리수. 자, 이렇게 합니다. 깜빡 속죠. 파이는 3.14 이러고 이거 쭉 나가는 거지만 여기를 이제 파이를 원주율을 그렇게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파이 또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그냥 3.14라고 썼던 거지 실제 값은 아니잖아요. 3.14는 유한소수예요. 유한소수. 여기서 얘기하는 건 파이가 아니니까 얘도 유리수. 자, 여기 속지 마시고 루트 12. 자, 루트 12는 6의 제곱? 이 아니죠. 6의 제곱은 36이 되는 거고 12는 제곱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도 무리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는 3번, 5번. 우리 이제 실수 대소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대소관계, 실수의 대소관계라는 거 전에 대소관계 이미 한번 배웠네요.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그러면 제곱근의 대소관계와 실수의 대소관계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면 좋겠죠. 자, 실수의 대소관계는 어떤 게 있냐면 A, B가 실수일 때, 자, R을 보통 실수의 집합으로 리얼 넘버 해서 실수의 집합을 R로 많이 나타내죠. A, B가 실수일 때 두 수의 차를 비교해서 0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두 수의 차를 비교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 같은 거, 작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부등식을 통해서도 이미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이런 간단한 내용이 왜 나오냐면 문제 풀 때 이 차를 비교해서 대소 비교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예제가 나오냐면 선생님이 예제를 가지고 이거는 보여줘 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내용은 간단해서 자, 이 루트 2 마이너스 1과 3 루트 2 마이너스 2의 대소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누가 크지 비슷해가지고 느낌상으로는 어떤 게 큰지 얼른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걸 감으로 찾는 건 당연히 아니고 지금 배운 이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차를 비교해서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차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차를 비교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루트 2 마이너스 1에서 3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A에서 B를 빼는 자, 이런 방법으로 비교를 하자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얘네 계산하면 2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할 때 무리수 자치견산 계산하는 거는 앞에 우리 유리수 자치견산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같은 무리수끼리 계산할 수 있고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2에서 1을 빼주니까 1, 2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를 계산을 할 때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2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해주면 얘는 1 마이너스 1 루트 2니까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유리수에서 무리수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무리수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면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1 루트 2는 1 마이너스 루트 2는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역시 이거 느낌으로 할 수는 없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A가 B보다 크고
A, B가 양수일 때 조건 반드시 있어야 됐죠? 자, A,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고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 제곱근의 대소관계. 그러면 1하고 루트 2를 요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 루트 2, 자, 어느 쪽이 큰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얘는 지금 루트를 안 쓰고 있고 얘는 루트를 쓰고 있으니까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서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조건 1을 루트 안에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1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 1의 제곱은 1, 1의 양의 제곱근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루트 1의 제곱이나 1이나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1은 우리가 루트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루트 1과 루트 2의 대소는 이제 간단하죠. 여기에서 1이 2보다 작으니까 루트 1이 루트 2보다 당연히 작게 되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1에서 루트 2를 뺐죠. 작은 거에서 더 큰 걸 뺐으니까 얘 부호도 0보다 작다는 거고 차를 비교해서 0보다 작으면 이 부등호가 그대로 가서 이렇게 2루트 2 마이너스 1이 3루트 2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대소관계는 차를 비교해서 해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 실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사칙 연산은 어떤 거 얘기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어쨌다고 방법을 알려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수끼리 사칙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반드시 실수가 되는지 자,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가 실수이고 B도 실수일 때 자, 실수라는 건 유리수 또는 무리수,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쳐서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끼리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곱해주거나 나누어도 그 결과는 유리수 또는 무리수를 다 합쳐진 실수가 반드시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A하고 B, 실수와 실수를 더했을 때 그리고 실수와 실수를 뺐을 때 곱했을 때 나누었을 때 그 결과가 반드시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 나누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0이 아닌 수로 나눌 때로 제한을 해둬야죠. 자, 이렇게 사칙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다시 실수의 집합이 된다면 실수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닫혀있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고등부 과정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실수가 지금 실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그 결과가 실수가 되니까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다 닫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새롭게 배운 수인 무리수는 어떻게 되는지 무리수를 한번 알아보려고요. 무리수도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자, P의 집합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할게요. 자, P의 집합을 무리수라고 하고 X가 무리수 그리고 Y도 무리수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무리수와 무리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었을 때 그 결과가 반드시 무리수가 될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러면 자, 무리수 루트 2, 루트 3 이런 거를 더해주면 루트 5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못 더한다 그랬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두 개를 더해주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무리수가 되는데 꼭 그런 모양으로 더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무리수라고 얘기를 할 거면 모든 무리수끼리 다 성립할 때 우리가 무리수는 다 더해도 무리수가 된다. 무리수끼리 더해도 무리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 하나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무리수끼리 더했을 때 무리수가 아닐 수 있다. 무리수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예를 하나 선생님이 들어주려고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루트 2, y는 루트 2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두 개 더하면 뭐가 되죠? 0이 돼버립니다. 0은 무리수가 아니죠. 자, 안 되는 거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무리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뺄셈은 어떻게 될까요? 자, 무리수에서 무리수를 뺐을 때 자, 똑같이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주면 무리수가 역시 안 되죠? 여러분이 안 되는 예를 지금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뺄셈에 대해서도 곱셈에 대해서도 나눗셈에 대해서도 무리수는 닫혀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y가 0이 아니라는 거 제한해 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무리수는 0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무리수끼리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전 과정에서 다 배웠던 그러한 수들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연수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정수는, 유리수는, 자, 무리수는 했으니까 실수, 자, 유리수, 무리수, 실수까지 같이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자연수끼리를 여러분 다 더해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자연수가 되나요? 자, 그러면 자연수는 덧셈에 대해서는 닫혀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0으로 나누는 거 제외하고요. 그러면은 자연수끼리를 더해주면 반드시 자연수, 자연수끼리 빼주면 반드시 자연수가 되나요? 자연수끼리 빼주면 1에서 1을 빼주면 벌써 0이 돼버리죠.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자연수끼리를 곱해주고 자연수끼리 나눠주면 당연히 안 되죠. 자, 정수끼리는 어때요? 여러분 얼른 생각해보세요. 정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었을 때 다 정수가 되시는데 나눗셈 안 되죠? 나눗셈. 그 다음에 유리수는 0으로 나누는 걸 제외한다면 다 유리수 됐었고요. 무리수는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실수도 다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실수의 사칙 연산에서 우리가 배웠던 수들에 대해서 사칙 연산 결과를 확인했는데, 그러면 자연수끼리만, 정수끼리만 이렇게 말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같이 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Q를 유리수의 집합, Q의 여집합, 무리수의 집합 이렇게 했을 때 A가 유리수이고요. 그리고 B가 무리수일 때,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해주면 A 더하기 B의 결과는 뭐가 됐나?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해주면 실수? 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당연히 맞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가 유리수가 되는지 또는 무리수가 되는지 둘 중에 확실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A하고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더했을 때 유리수가 되는지 무리수가 되는지 모르니까 먼저 A하고 B를 더했을 때 자, 유리수가 된다라고 놓고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리수가 되면 맞는지. 두 개를 더해서 유리수가 된다. 자, 이렇게 한번 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C를 유리수라고 이렇게 했어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가 유리수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이거를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유리수이고 무리수니까 무리수는 C-A. 자, A를 이항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좌변은 뭐가 되나요? B가 무리수라고 했죠? 그리고 C는 유리수, A도 유리수예요.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면 유리수끼리를 뺐을 때 결과는 반드시 유리수가 된다라고 우리 좀 전에 공부했습니다. 확인했죠? 그러면 좌변은 무리수, 우변은 유리수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무리수하고 유리수하고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 없죠?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좌변은 무리수, 유리수, 우변은 유리수가 돼서 모순이 생기죠. 자,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개를 더했을 때 우리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을 때 모순이 생겼어요. 이거 지금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긴 거기 때문에 결국 두 개를 더했을 때 유리수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더했을 때 결과는 반드시 무리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덧셈만 그런 게 아니라 뺄셈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유리수에서 무리수를 뺐을 때 그 결과가, 또는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뺐을 때 그 결과가 유리수가 되는지 무리수가 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유리수가 아니라 반드시 무리수가 된다라는 거 확인되네요. 이번에 우리 수집합을 수직선에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수의 성질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수직선 위에 정수들을 나타내면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 몇 개의 정수가 있는지 우리가 셀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수직선 위에 뭐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는 몇 개가 있는지, 또는 뭐 3과 4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는 몇 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 사이에 유한계의 정수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거를 정수의
이산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띄엄띄엄 나타나게 되잖아요. 수직선에서. 그러면 유리수는 그럼 수직선 위에서 어떻게 나타내나 봤더니 유리수에 대한 성질은 여러분 2학년 다 공부했죠? 어떤 성질이 있었나요? 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자, A가 유리수이고 B가 유리수일 때, 선생님 유리수라고 했는지 무리수라고 했는지 살짝 헷갈리네. 내가 얘기해놓고 안 들리네. 자, A가 유리수, B가 유리수라고 할 때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들어있다라는 그런 성질이 있었죠. 자, 그런 성질 뭐라 그랬어요? 조밀하다 해서 조밀성이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 이게 두 개가 다 유리수라고 할 때 이 두 유리수의 중점인 2분의 A 더하기 B도 반드시 유리수가 되죠? 유리수랑 유리수를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유리수. 그러면 두 유리수 사이의 중점이 유리수면 이 두 개의 중점도 유리수, 또 얘랑 얘의 중점도 유리수해서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들어있다라는 조밀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무리수도 수직선 상에, 유리수랑 무리수 잘 구분해서 여러분 해야 돼요. 무리수도 수직선 상에 무수히 많게 조밀하게 나온다. 조밀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밀성이 성립하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루트 2를 가지고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까 무리수와 유리수의 합은 반드시 무리수가 된다라고 확인했어요. 그러면 루트 2와 0.1을 더해주면 그 결과는 무리수. 그리고 루트 2와 0.01을 더해도 무리수. 근데 우리는 유리수가 이미 무수히 많다, 조밀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루트 2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어떠한 유리수를 더해도 모두 그 결과는 무리수가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크지 않게 선생님이 작게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무리수에 아주 작은 유리수를 더해도 반드시 그 결과가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무리수도 서로 조밀하다.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라는 성질. 그러면 자, 실수는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나 봤더니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쳐서 우리가 실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굉장히 많은 유리수들, 굉장히 많은 무리수들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실수라고 하기 때문에 실수는 수직선 위에 모든 점들과 1대1 대응을 하게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가 다 실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그런 걸 1대1 대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수는 수직선 상의 모든 점들과 1대1 대응한다 해서 연속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밀성도 굉장히 많지만 얘는 너무너무 많지만 틈이 있는 거고, 수직선, 그 다음에 실수는 틈 없이 연속적으로 모든 점들과 다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띄엄띄엄 무수히 많다, 그리고 완전히 수직선과 1대1 대응된다 해서 수의 성질. 우리 지금 수직선과 수집합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 그거를 어떻게 지금 문제에서 활용이 되나 봤더니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고 OP의 길이와 OH 길이가 같을 때 점 H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정사각형일 때, ABCD가 정사각형일 때 사각형 OPQ R의 모양 일단 확인해서 넓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OP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OP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 지금 바깥에 있는 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OCP, PD, Q,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삼각형은 모두 합동이 되죠. SAS로 합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길이가 다 같아요. 그러면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대각선 PR, OQ 대각선 길이까지 같아서 얘는 정사각형이 돼요. 그러면 전체 정사각형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OPQR이라는 정사각형은 정확히 전체 정사각형의 반이죠. 아니면 전체에서 바깥쪽에 들어있는 삼각형 4개를 빼줘도 되겠어요. 그러면 OPQR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전체 넓이가 4가 되는 거니까 OPQR의 넓이는 2가 되고 있고, X를 제곱해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니까 X를 제곱해서 2. 그러면 X는 2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 길이니까. 그러면 X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X의 길이가 루트 2가 됐어요.
그러면 OP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면 OH의 길이도 루트 2. 원점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점 H의 좌표는 0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루트 2라는 무리수가 수직선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1과 2 사이에 이 점이 지금 루트 2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무리수의 조밀성에서 수직선상의 무리수가 굉장히 많이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루트 2라는 무리수가 나오게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면 이쪽에 지금 마이너스 루트 2의 좌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 우리가 무수히 많은 무리수를 찾아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수직선의 무리수도 나타나는 거 확인됩니다. 이번에 우리 무리수 상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리수 상등은 뭐냐면 자, AB가 유리수이고 루트 M이 무리수일 때 A 더하기 B 루트 M이 0이 되면 A는 0이고 B는 0이다라는 게 무리수 상등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면 AB가 유리수이고 루트 M이 무리수일 때 A 더하기 B 루트 M이 0이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죠. 그리고 결론 A가 0이고 B가 0이다. A가 0이고 B가 0이 되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더하기 B 루트 M이 0이 되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항할 수 있어요. 이항을 해서 B 루트 M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지금 루트 M 남겨놓고 B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나누어 줄 거면 반드시 0이 아닌 수만 나눌 수 있는 거죠. AB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B가 유리수 0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B가 0이 아니라고 하면 루트 M은 양쪽에 똑같이 B를 나누어서 루트 M은 마이너스 B분의 A의 모양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M은 무리수이고요. 가정에서 무리수라고 얘기를 했고 A, B는 유리수라고 했고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분의 A는 유리수가 돼버리죠. 자, 좌변은 무리수, 우변은 유리수 해서 무리수는 유리수가 돼버려서 모순이 생기죠. 자, 여기 절대로 이거는 같아질 수가 없어요. 무리수하고 유리수는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교집합은 공집합인데 무리수는 유리수가 돼버려서 여기에서 무리수는 유리수가 되어서 모순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모순은 왜 생기는 것이요? 수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모순은 B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에서 B가 0이 아니다라고 시작해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B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B가 0이 돼버리면 여기에서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B에 0을 대입을 한번 해보면 되겠어요. 자, B는 0을 1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자, B가 0이 되는 것을 1번 식에다가 똑같이 대입을 했더니 0 곱하기 루트 M은 0이 되죠. 그럼 0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니까 A도 0이 돼버려서 AB가 유리수이고 루트 M이 무리수일 때 A 더하기 B 루트 M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B도 0이 되고 A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무리수 상등. 우리 예제 하나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려고 해요. 예제 이제 뭔가 봤더니 루트 2 마이너스 1의 x, 루트 2 더하기 1의 y는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x,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에서 지금 포인트는 x, y의 값이 유리수이고 루트 2의 값은 무리수. 자, 이렇게 유리수, 무리수가 같이 있을 때 식을 잘 정리해주는 방법은 미지수 x, y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유리수, 무리수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그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x, y를 해서 x끼리, y끼리 그렇게 묶어서 하지 말고 유리수, 무리수에선 반드시 유리수끼리, 무리수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전개 갈게요. 자, 유리수끼리 무리수끼리 묶어줘야 되니까 요거 전개를 추숑 해주면 루트 2y 플러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는 0. 자, 우리가 다 넘겨서 그냥 해도 되는데 다 넘겨가지고 0의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3 그리고 루트는 루트끼리 묶어주라 그랬죠? 루트 2x, 루트 2y 플러스 루트 1, 2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런 모양으로 정리를 해놓고 봤더니 무슨 모양이에요 지금? x, y가 유리수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3도 유리수가 되고 있고 x 더하기 y 더하기 1로 유리수가 되고 있고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루트 2가 0이 되는 좀 전에 했던 무리수 상등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유리수에다가 유리수 루트 2를 더해서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됐죠? 마이너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이 0이 되고 x 더하기 y 더하기 1도 0이 될 때 얘가 지금 성립할 수 있었죠. 좀 전에 바로 우리 증명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두 개가 다 0이 되도록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 두 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연립방 정식이니까 가간법 이용해서 또는 대입법 이용해서 슈숑 풀어주면 돼서 간단한 과정이기 때문에 계산은 생략, x, y 값을 쉽게 구해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혹시 내가 이거를 막 계산을 했더니 x 값이나 y 값이 혹시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의 값이 나왔다면 틀렸다는 거니까 내가 나온 답이 조건에 맞는지까지 꼭 확인하는 과정까지 잊지 않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실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